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며 있었던 일과 느낀 점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크게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했던 일과 시행착오, 추가로 제가 생각하는 GCP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메가돈 소프트라는 클라우드 MSP 회사에서 구글 클라우드 팀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준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라이프온 클라우드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GCP를 공부하는 일상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역변하기 전 사진입니다. 첫 번째 세션의 메인 주제인 클라우드 엔지니어 취업 고군 분투기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사 페이지에 30살이라는 나이에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취업하기 위해 했던 일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왜 30살인지, 20대엔 대체 뭘 했는지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가정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아지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가정의 중개사들이 안 좋은 쪽으로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래저래 참 혼란스러운 나날이었어요. 사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당시 20살인 저는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학업, 동아리, 대인관계, 거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학교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라도 할 걸, 친구라도 한 명 사귈 걸, 하나뿐인 대학 시절을 혼자 울면서 보낸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학점이 워낙 낮아서 도저히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학점이 낮아도 문이라도 두드려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럴 용기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알바나 서빙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시간을 보내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다 라는 생각에 잡코리아에 들어갔는데 집과 비교적 가까운 동네에 워드프레스 웹 에이전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워드프레스 책을 샀고 혼자 어설프게 쇼핑몰도 만들고 물건도 올려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감사히도 합격이었습니다. 입사 후 몇 달 동안 개발자 팀원분들과 협업하면서 고객사 사이트 구축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나 싶더니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앞서 말했듯 20대 후반에 겨우 찾은 첫 취직한 곳인데 회사가 이제 없어진다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뭐 살아야죠. 그렇게 또 인터넷에서 취업 지원,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클라우드 교육 공고를 발견했어요. 그냥 광고구나 하고 넘기려다가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 교육을 듣는다고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요. 100% 취업 보장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차갑게 써 있길래 그게 오히려 뭔가 끌려서 해당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수업이 네트워크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체 난 왜 학교 다닐 때 전공 공부를 안 했을까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육 초반엔 집중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교육 들으면서 네트워크 기초, 리눅스 기초를 배우고 오픈스택과 앤서블 같은 것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낯설기만 했는데 혼자 맥북에 VM 퓨전 같은 거 사서 여러 리눅스 설치하고 연습해보고 하니까 조금씩 덜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진짜 모자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기초 공부도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중후반부터 팀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제목이 매니지 IQ를 이용한 셀프 서비스 포탈이라는 나름 멀티클라우드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파트는 단순히 GCP와 AWS의 빌링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자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텐 다소 어려웠습니다. 맞게 했는데 왜 안 되지? 간단한 건데 왜 산 넘어 산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보토스를 잡고 거의 일주일 동안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끙끙대고 있으니까 주변에 개발 잘하는 수강생들이 지켜보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때, 그때의 마음고생과 도움 준 수강생 동기들에게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무슨 동화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농담 삼아 거의 인류애가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나도 나중에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프로젝트 진도를 나가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AWS 계정을 해킹당한 건데요. 비밀번호를 복잡하지 않게 설정하고 MFA 설정을 해두지 않으니까 바로 해커들에게 해킹을 당한 겁니다. 주말 며칠 콘솔 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양의 EC2가 20개 돌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해킹당한 계정이 저희의 루트 계정도 아니었고요. 후원받아 생성한 계정이라 더 난감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용 얼러트를 저희 메일로 세팅을 하지 않았던 게 대응이 늦어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팀원들이 후원사분들, 교육기관 관계자분들, AWS 직원분들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면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다행히 AWS 측에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비용 청구는 없던 일로 해주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계정은 무조건 다 MFA와 비용 얼러트를 설정해 두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 63빌딩 캡처는 제가 자폭 개그할 때 그리고 주변의 취준생분들께 조심하란 뜻으로 종종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는 취준생분들도 꼭 클라우드엔 구글 OTP 같은 MFA를 잊지 말고 설정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인 CCGR에서 짧게 GCP를 교육해 주셨는데요. 이때 GCP에 관심이 생겨서 혼자 인강이나 실습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코세라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만든 공식 강의가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처음엔 구글 클라우드 소개, 특징 이 정도로 공부하면서 여기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어 스크립트, 한국어 자막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코세라 강의의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일일이 번역해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참 비효율적이긴 한데 당시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혹시 더 나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표 뒤에서 실습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클라우드를 실습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에피소드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혼자 GCP를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메인 활동은 페이스북에서 스터디를 열어서 진행 스텝 1을 했었던 것입니다. 퀵랩 포기기 프로젝트라는 스터디였는데요. 스터디를 신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자료를 매주 만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드리고 이런 활동이었습니다. 운 좋게 구글 코리아에 가서 세미나도 열었는데 이때 멘붕하고 실수해서 흑역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던 분이 페북에서 DM을 주셨더라고요. 되게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새삼 IT 바닥이 좁다는 생각이 들면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쬐끄만 개인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막 신나서 떠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포스팅 위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2019년 11월에 열렸던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입니다. 이때 취준생임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가게 되었는데요.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 알아들었다기보다는 그저 한국인 고객분들과 한국인 구글 직원분들이 나와서 GCP 이야기를 한다는 게 더 인상 깊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 리전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나도 GCP 관련 쪽으로 취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TMI지만 당시 파트너존에서 메가존 부스를 구경하다가 굿즈로 스티커를 받았는데요. 그 스티커를 3년이 지난 아직도 제 개인 맥북에 꼭 붙여져 있습니다. 스티커가 참 튼튼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저의 취준생 시절 이야기였고요. 다음 순서는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취준생일 때 GCP를 공부하면서 했던 가장 크리티컬한 실수는
바로 공부를 텍스트로만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빅쿼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빅쿼리는 GCP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입니다. 다른 GCP 제품과 호환성도 뛰어나고 비용도 효율적이라 많은 기업에서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으로 설명은 할 줄 알면서 실제로 제가 뭐 빅쿼리에서 쿼리를 최적화해서 날린다거나 다른 GCP 제품과 연동을 해본다거나 뭐 잘 유명하지 않은 기능을 써본다거나 이렇게 실제로 무언가를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고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쿠버네티스 공부를 하면서 또 같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핸즈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거랑 손으로 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GCP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GCP 공부법. 뭔가 거창한데 별거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GCP 공부법은 퀵랩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퀵랩은 간단히 말하면 GCP를 임시 계정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교육 사이트예요. 솔직히 GCP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콘솔 들어가서 빌링 세팅 들어가고 바로 제품을 확확 사용하기엔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특히나 취준생 입장에선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퀵랩에서 GCP를 먼저 사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VM 인스턴스 생성하는 것부터 AutoML 같이 머신러닝 제품 만드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퀵랩의 장점이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크레딧 이상으로 비용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리소스를 지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큰 장점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리소스 지우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퀵랩을 이용하시려면 결제해서 크레딧을 구매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퀵랩 크레딧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스터디잼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터디잼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스터디잼에서 제공하는 퀵랩 크레딧 혹은 월간 구독으로 한 달 동안 정해진 퀵랩 커리큘럼을 완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GCP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스터디잼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잼 정보는 주로 페이스북의 구글 클라우드 서티파이드 코리아 그룹에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터디잼을 완수하면 이렇게 귀여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취준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스터디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완수는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GCP 공부법을 한 줄 요약해 드리자면 스터디잼에 참여하셔서 GCP 실습하세요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우측 하단에 GCP 공부하실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모아둔 포스팅을 적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CP를 공부하는 방법을 이론은 코세라, 그리고 실습은 퀵랩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인프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예를 들어 IaaS의 경우 인프라를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프라를 모르면 클라우드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겠죠? 그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기본적인 인프라 지식이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음 책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T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입문과 그림으로 공부하는 IT 인프라 구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업무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했던 책들입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클라우드 공부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취준생 분들에게 그리고 과거의 저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라도 나를 미워하지 말자입니다. 발표 내용과 딱히 상관도 없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은 주변 사람들한테는 압박을 받고 합격 여부는 불투명하고 통장 잔고까지 쪼들려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넘치도록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니까 나 자신만은 스스로에게 너무 몰아세우거나 미워하거나 자책하고 자괴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발표 맨 처음 부분에 되게 우울한 20대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생활, 대인관계 이런 게 없다시피 한 시간을 거의 8년 동안 보냈는데 지금 다 지나간 후에 이제야 돌이켜보면 스스로를 미워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짧았다면 의욕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클라우드 같은 IT 기술도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취준생이나 후배분들께 드릴 단 한 가지 메시지를 꼽으라면 나라도 나를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